한 72세의 어르신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50년을 넘게 한결같은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요즘 들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분은 아프신 곳도 없었고 새로 드시는 약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그분의 몸을 해치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위안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릇된 방법이 문제였던 것이지요. 그분은 자신의 그 습관이 심장과 전립선, 심지어 감각을 느끼는 능력까지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성 비뇨기 건강을 60년 넘게 연구해 온 의사 모잇 케라입니다. 저는 60세 이상의 남성분들이 부끄러움이나 약물, 혹은 억측에 의존하지 않고 본연의 힘과 혈액순환, 그리고 자신감을 유지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 위안이 건강에 좋다고 들어왔지만 60세가 넘으면 몇몇 은밀한 습관들이 아무런 경고 신호 없이 조용히 해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연세가 있는 남성분들이 자기 위안 과정에서 저지르는 7가지 실수를 밝히고 그것이 당신의 활력과 기능, 그리고 장기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바로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6번째 실수는 거의 모든 남성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만약 아직 저희 채널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종 모양 아이콘을 켜두시면 앞으로 60세 이상 남성을 위해 맞춤 제작된 조언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댓글에 숫자 1, 1을 남겨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0, 0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제가 더 나은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실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실수는 최근 몇 년간 더욱 흔해졌으며 우리의 뇌와 몸이 즐거움에 반응하는 방식을 조용히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저는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의 수많은 남성분들이 조용한 걱정을 안고 제 앞에 앉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선생님, 언젠가부터 아무것도 제대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마치 몸이 마비되는 것 같은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거의 빠짐없이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혹시 음란물을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그러면 거의 모든 분들의 시선이 아래로 향합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60세가 넘으면 즐거움과 동기부여를 담당하는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예전만큼 예리하거나 유연하지 못하게 됩니다. 쉴 새 없이 빠르고 강렬한 영상물에 스스로를 노출하는 것은 우리 뇌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자극의 홍수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매주 반복하다 보면 우리 뇌는 최악의 방식으로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스스로를 무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한때 당신이 즐겼던 진실하고 자연스러운 교감의 불꽃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갗의 접촉이 예전 같지 않고 몸의 반응은 더뎌집니다. 신체적으로는 여전히 건강할지라도 깊이 교감하고 무언가 진정한 것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조용히 사라져갑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많은 연세 드신 남성분들이 이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린다는 점입니다.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진실은 나이가 아니라 과도한 자극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뇌 반응 시스템을 다시 재설정하지 않는다면 이런 종류의 무감각은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의 감각이나 교감, 만족감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다면 결코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첫 번째 실수가 바로 그 숨겨진 원인일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음 실수는 당신이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그 행위를 하느냐와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이 어떻게 대부분의 남성들이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조용히 몸을 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자기 위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처음에는 해롭지 않고 심지어 편리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저는 많은 연세 드신 남성분들로부터 화장실이 자신만의 은밀한 공간이 되었다는 조용한 고백을 들어왔습니다. 단순히 위생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해소를 위한 공간이 된 것이지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문을 잠글 수 있으며 일상의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앉아서, 특히 변기에 앉아서 자기 위안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해를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남성이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은 반드시 보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체 시스템 중 하나가 됩니다. 혈류는 건강한 성기능과 전립선 건강, 심지어 절정 이후의 회복 능력의 기초가 됩니다. 하지만 장시간 앉아있는 것, 특히 많은 남성들이 변기에서 취하는 구부정하고 압박된 자세는 골반 부위로 가는 혈류를 제한합니다. 이는 전립선에 압력을 가하고 골반저근을 긴장시키며 나이가 들면서 이미 더 약해진 신경에 미세한 손상을 줍니다. 저는 이러한 패턴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아왔습니다. 60대 후반과 70대의 남성분들에게서 부종이나 소변 후, 잔뇨감, 방광을 완전히 비우기 어려운 증상, 혹은 사타구니 주변의 통증이 나타나지만 그들은 결코 이러한 증상들을 자신의 은밀한 습관과 연결짓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 검사 결과를 검토하고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 결과를 추적해온 비뇨기과 의사로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무해해 보이는 자세가 친밀감에서부터 배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시키는 느린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요.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식의 문제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당신의 환경을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서거나 편안히 눕는 자세를 취하십시오. 당신의 골반 부위가 숨쉬고 순환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십시오. 당신의 전립선이 조용히 압박을 멈춰달라고 애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실수가 놀라웠다면 다음 실수를 들으시면 더욱 놀라실 겁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연세 드신 남성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는 일이며 즐거움을 느끼려고 할 때마다 몸이 덜 느끼도록 은밀하게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경험을 서두르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의 스트레스와 정해진 일상, 혹은 그저 일을 빠르고 조용히 처리하는 법을 배운 연세 드신 남성분들에게서 제가 보는 가장 흔한 습관 중 하나는 자기 위안의 경험을 서두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온전히 느껴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끝내야 할 과제처럼 취급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60세 이후 당신의 몸은 말 그대로든 감정적으로든 더 이상 압박감 속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제 환자분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저 빨리 끝내고 싶을 뿐입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서두를 때 당신은 신경계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심박수는 너무 빨리 올라가고 혈관은 수축합니다. 해소의 이완 및 호르몬 효과, 즉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합니다. 당신은 절정에 이를 수는 있지만 당신의 몸은 진정한 보상을 얻지 못합니다. 만족감 대신 공허함을 느끼고 활력 대신 소진됨을 느낍니다. 더 나쁜 것은 이 서두르는 패턴이 당신의 몸에게 즐거움이란 빠르고 얕으며 단절된 것이라고 가르친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감각을 잃기 시작합니다. 흥분을 유지할 수 없고 파트너와의 관계에 대한 흥미를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은 그저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급함이라는 습관 때문입니다. 몇 분의 안도감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를 조용히 앗아가고 있는 습관 말입니다. 속도를 늦추십시오. 매 순간이 의도적이 되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몸은 느낄 수 있는 공간만 주어진다면
여전히 깊은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잠시 멈추십시오. 더 이상 결승선은 없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머무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대부분의 남성들은 남성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군 중 하나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발기력에서부터 방광 조절 능력까지 모든 것을 제어하는 숨겨진 시스템 말입니다. 다음에 나올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의 성건강에 대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골반저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근육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골반저근은 특히 60세 이후 당신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방광, 전립선, 생식기 아래에 있는 기반입니다. 발기에서부터 오르가즘, 요실금 조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힘을 실어주는 숨겨진 엔진입니다. 그리고 이 근육군이 약해지거나 방치되면 모든 것이 조용하지만 심오하게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저는 예전에 운동선수였고 자랑스러운 아버지였던 60대 후반의 한 남성을 기억합니다. 그는 성기능 저하를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잘 먹고 운동도 합니다. 그런데 무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젊었을 때 강하고 활발했던 그의 골반저근이 잠들어 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년간 앉아있고 하복부에 스트레스를 담아두고 몸의 그 부분을 무시한 결과 그는 몸과 단절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당신이 골반저근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위안을 할 때, 혹은 더 나쁘게는 힘을 주어 밀어낼 때, 당신은 전립선에 불필요한 압력을 가하고 그것을 지지해야 할 바로 그 근육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소변이 새거나 잔뇨감, 발기력 저하, 그리고 절정 시 감각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한 번에 닥쳐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조용히, 조금씩 스며듭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근육들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흥분 상태에서 소변 줄기를 멈출 때 사용하는 부위를 부드럽게 조이는 것은 인식과 힘을 길러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간단한 습관은 신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자신감까지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신감에 대해 말하자면 이 부분에서의 활동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어도 실제로 전체 시스템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빈도, 즉 스스로를 위로하는 횟수가 당신이 들어온 것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다음에 그 이유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너무 작거나 너무 드문 빈도입니다. 이것은 많은 연세 드신 남성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주저하는 주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자주 하는 것을 걱정하고 다른 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조용히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움과 혼란,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조언 사이 어딘가에서 60세 이상의 대부분의 남성들은 외롭고 불확실한 길을 걷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것은 이렇습니다. 양극단 모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한 남성이 습관이나 지루함, 혹은 해결되지 않은 감정 때문에 너무 자주 자기 위안을 할 때 그의 몸은 종종 따라가지 못합니다. 에너지 수치가 떨어지고 전립선 조직이 자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실제적인 친밀감에 대한 흥미가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욕망보다는 일상이 되어버리고 이는 신경계를 무디게 하고 활력을 고갈시킵니다. 반면에 어떤 남성들은 완전히 멈추기도 합니다. 아마도 약물이나 건강 문제, 종교적인 죄책감, 혹은 이제는 너무 늙었다는 믿음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이든 몸은 규칙적인 순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적 흥분은 절정 없이도 생식기로 혈액이 흐르도록 돕고 신경 말단을 영양하며 발기력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너무 오랫동안 부재하면 위축이 시작됩니다. 욕망은 사라지고 육체적, 감정적 연결에 무능 경고 없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완벽한 숫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대부분의 남성들에게는 일주일에 한두 번, 의식적으로 현재에 머물며 조심스럽게 행하는 것이 종종 최적의 지점입니다. 이는 몸이 순환을 유지하고 호르몬 리듬을 회복하며 지치지 않으면서 시스템을 활기차게 유지하도록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규칙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귀 기울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신의 몸은 조용히 말합니다. 핵심은 그것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빈도가 적절할 때조차도 한 가지 흔한 실수가 여전히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본능적으로 하는 일이며 그것이 자신의 신경을 손상시키고 남성성의 형태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음에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6번째 실수는 너무 많은 압력이나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연세 드신 남성분들에게서 보는 가장 간과되는 실수 중 하나이며 가장 해로운 것 중 하나입니다. 얼마나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했는지 셀 수 없습니다. 그들은 좌절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제 맞은편에 앉아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예전만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혹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 뒤에는 종종 그들이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한 가지 조용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만질 때 너무 많은 압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감각이 감소함에 따라 더 세게 쥐거나 더 세게 누르거나 강도로 잃어버린 감각을 재현하려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말하려는 진실이 있습니다. 힘은 감각을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각을 파괴합니다. 당신의 음경에 있는 신경은 특히 60대, 70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섬세합니다. 수년간의 공격적인 마찰, 강한 쥐어짬, 혹은 너무 많은 힘을 가하는 물체나 표면에 의존하는 것은 실제적인 신체적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직의 미세한 찢어짐, 탄력성 상실, 심지어 표면 아래의 흉터까지, 이는 만곡증, 혈류 감소, 그리고 흥분 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영구적으로 당신의 해부학적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외상은 조용한 도둑과 같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천천히 쌓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차이를 알아차릴 때쯤이면 손상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층위가 있습니다. 한 남성이 즐거움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느낄 때 그는 그 즐거움의 기쁨과 단절됩니다. 그것은 치유적인 무언가 대신 투쟁이 됩니다. 그 정신적 패턴만으로도 몸이 이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부드러운 접근법을 취하십시오. 당신의 몸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의 자신은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절에 대해 말하자면 기술보다 더 깊고 몸보다 더 깊은 마지막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이고 감정적이며 연세 드신 남성들 사이에서 너무나 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7번째 실수는 감정, 연결, 혹은 의도 없이 자기 위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실수 중에서 가장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가장 가슴 아픈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얼마나 자주 하는지, 혹은 어디서 하는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할 때 어떻게 느끼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연세 드신 남성들은 자기 위안을 기계적이고 일상적이며
공허하고 의미가 박탈된 무언가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외로움으로부터의 조용한 탈출구가 되거나 생각 없이, 감정 없이, 그리고 의도 없이 행해지는 무미건조한 습관이 됩니다. 저는 60대, 70대, 그리고 그 이상의 수많은 남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합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혹은 제가 왜 이걸 하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그들의 몸은 여전히 기능할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연결도, 현재의 머무름도, 따뜻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적 거리는 정신적으로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자기 위안이 감정과 단절될 때 그것은 신경계에 목적 없는 즐거움을 기대하도록 훈련시킵니다. 당신은 여전히 절정에 이를 수 있지만 당신의 뇌와 몸은 동일한 치유 호르몬을 방출하지 않습니다. 기분을 좋게 하는 옥시토신이나 동기를 부여하는 도파민을 얻지 못합니다. 대신 당신에게는 평탄함, 즉 경험이 과거에 어떠했는지에 대한 그림자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더 깊게는 그것은 즐거움이 즐거움을 위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강화합니다. 침묵 속에서 기쁨 없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만의 접촉조차도 신성하고 마음 챙김이며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감사함 속에서 당신의 나이 들어가는 몸과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여전히 느낍니다.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7가지 실수를 모두 살펴보았으니 모든 것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어떤 나이에서든 힘과 자신감, 그리고 활력과 다시 연결하고 재건하는 방법을 이해할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무엇이 올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더 큰 그림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여전히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오셨다면 저는 단지 의사로서가 아니라 당신이 걷고 있는 여정을 깊이 존중하는 사람으로서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수년에 걸쳐 저는 너무나 많은 선량한 남성들이 침묵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나이를 탓하고 시간을 탓합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우리에게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특히 성, 즐거움, 그리고 연결에 관해서는 가르쳐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방금 연세드신 남성들이 자기 위안과 관련하여 저지르는 7가지 가장 흔한 실수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어느 것도 게으름이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습관에서 수십 년 동안 효과가 있었던 것을 하면서 몸이 인생처럼 변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데서 비롯됩니다. 느려진 순환, 더 민감해진 전립선, 더 이상 힘이나 방치를 용납하지 않는 신경계, 그리고 단지 감각뿐만 아니라 의미를 갈망하는 마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스로를 만지는 것에 부끄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통해 위안, 안도, 혹은 기쁨을 찾는 것에 부끄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험해지는 것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서두를 때, 단절될 때, 한때 효과가 있었던 것이 항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때입니다. 보시다시피 음란물을 너무 자주 사용하거나 좋지 않은 자세로 자기 위안을 하거나 과정을 서두르거나 골반저근을 소홀히 하거나 너무 많이 또는 너무 적게 하거나 과도한 압력을 가하거나 감정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등의 모든 실수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단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위협입니다. 나이나 욕망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몸, 당신 자신의 즐거움, 그리고 당신 자신의 활력과의 연결이 서서히 침식되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결코 늦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더 조용하고 반응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예전과 같지 않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관심과 보살핌, 존중을 원합니다. 마치 오래된 명차처럼 나이가 들면서 다루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사실, 여러 면에서 그것은 그것을 더 신성하게 만듭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게 시작하십시오. 더 부드러워지십시오. 더 마음을 챙기십시오. 당신 몸의 지형을 다시 배우십시오. 습관이 아닌 의도를 사용하십시오. 부끄러움이 아닌 호기심을 사용하십시오. 성과를 쫓는 것을 멈추고 감각을 존중하기 시작하십시오. 숨 쉬고, 멈추고, 느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 안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믿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저는 60대, 70대, 심지어 80대 초반의 남성들이 노화를 끝으로 보지 않고 변화로 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건강, 친밀감, 그리고 에너지를 되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그 변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가장 사적인 구석에서조차 인식, 힘, 그리고 존엄성을 가지고 살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것은 단지 실수를 피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당신 안에 있는 조용한 힘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약속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배운 것을 취하고 부드럽게 적용하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최고의 시절은 당신 뒤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이 다음 장을 어떻게 살기로 선택하는지에 있습니다. 보살핌과 지혜,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 글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이 이야기가 필요한 다른 남성분과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며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